시간의 문이라는 곳이 있다. 마치 나무가 이 벽돌들을 직접 옮겨 지은 것 같은 신비로운 관문. 저기 너머의 시간은 다르게라도 흐르는 것일까? 괜히 긴장된다. 이 문의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길 지나면, 이 신비로운 문을 지나면 뭔가 다른 세상에 펼쳐지는 마법이 일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시간의 문이 있는 이곳은 아유타야다. 아, 1350년 한반도의 고려가 500년 동안의 찬란한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쯤 아유타야는 태어났다. 스코타이가 태국의 문을 연 왕조라면 아유타야는 태국의 정점을 찍은 왕조. 지금 우리가 보는 태국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아유타야 시대에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많다. 무에타이, 수상시장, 심지어 음식까지. 한국인인 나에게 한국 역사의 전성기는 어디였을까 물어본다면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태국의 역사 중 전성기를 얘기해보라면 아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아유타야가 최고였노라고. 17세기 작은 한반도 땅덩어리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있을 때 이미 전 세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왕조. 그리고 그 찬란했던 왕조의 수도. 그것이 지금이 아유타야다. 60-odd hours a week on the wheel. I know you do it, but how do you feel? 교역의 중심에 있었던 국제도시였던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문을 두드렸다.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포르투갈까지. 그렇기에 여기 아유타야에서는 극동아시아의 기운을 물씬 풍기는 토리이도, 태국에서 가장 처음 지어진 서유럽의 교회도 볼 수 있다. (400년) 전 이 커다란 강가 전체가 아시아, 중동, 유럽 전역에서 온 외국인들의 거주지로 줄지어 있었다. 워낙에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니 이들을 관리해야만 했는데 이렇게 도시 외곽에 별도의 진영에서 정착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했단다. 각각의 외국 진영은 자신들의 교역 물품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만의 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아유타야의 왕들은 이들을 도시 바깥 이런 특정 구역에 머물게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방어선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외국인 공동체는 아유타야를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데 커다란 일조를 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낯설지 않게 포용하는, 지금의 내가 외국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이 태국의 사회 분위기는 아마 이때부터 형성된 것이 아닐까? 이 거대한 불교 왕국에서 발견되는 400년 전의 십자가는 외지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에게 묘한 안정감을 준다. 걱정하지 말라는데. 아유타야는 세 개의 강으로 둘러싸여진 도시다. 인공적으로 해자를 판 것이 아니라 정말 사방이 강이 흐르는 천연의 요새. 이 축복받은 보금자리에는 400여 개가 넘는 사원이 있었다고 한다. 이게 뭐 말이 400개지 진짜 이 조그마한 땅에 한 다리 건너 하나가 다 사원이었다는 뜻이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유타야 역사공원은 그렇게 걸어서 5분 거리에 하나씩 고대 유적지가 펼쳐져 있다. 그렇지, 아유타야는 뭐니뭐니 해도 사원이지. 태국의 첫 번째 왕조의 수도였던 수코타이와 마찬가지로 아유타야 역시 하나의 거대한 역사박물관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막상 보면 유적지라기보단 폐허에 더 가깝긴 하지.
하지만 이 폐허를 내 두 발로 내디디며 다닐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짜릿하기도 하다. 이건 600년 전 사람들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 같은 거니까. 그렇다고 이런 폐허만 있는 건 아니다. 태국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였을 것이라고도까지 추측되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는 그 위용을 자랑하는 유적지들도 많다.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라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걸 한번 보라고. 왓 야이차이몽콘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원은 아유타야를 건국했던 우텅왕이 승려들의 명상을 돕기 위해 세웠단다. 가장 융성했을 때의 인구가 100만이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어마어마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었던 도심에서 벗어나 외곽에서 명상에 전념하라는 왕의 바람을 알고 있기라도 하듯 이곳은 지금까지도 승려들의 불공소리가 끊임없이 들린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염원을 기도한다.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아유타야 역사공원. 우린 여기서 아유타야의 영광스러웠던 흔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현재 아유타야에서 가장 큰 사원인 왓 프라시 삼펫. 아유타야 왕실 전용 사원이었다고 하는 이곳은 내가 정말 고대 유적지에 와 있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장소다. 태국 불교가 한국의 불교와 다른 것은 소승 불교라는 것. 스리랑카에서 넘어온 소승 불교는 건축 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종 모양의 탑은 그것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런 것을 떠나 이곳을 거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편안해진다. 거대한 유적들은 나를 압도한다기보다는 따뜻하게 포용해준다고 할까? 이것은 아유타야에 있는 모든 유적지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다. 유적이라기보다는 집 같은 느낌? 아유타야에서, 아니 어쩌면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무에 둘러싸인 불상머리. 많은 가설들과 설화들이 이 신비로운 광경을 설명하려 노력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사람들이 이것을 존중하는 태도이다. 불상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불문율은 얼핏 낯설게도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난 태국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아끼는 태도를 본다. 이 엄청난 유물을 품고 있는 아유타야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원인 왓 마하타. 비록 가장 거대하고 찬란했던 위용은 세월이 흘러 사라져 버렸지만 그 규모를 짐작해야 하는 이 거대한 터는 지금도 가장 사람들의 발길을 많이 끄는 곳이다. 현존하는 최대의 사원은 아까 본 왓 프라시 삼펫이라지만 아유타야 당시 가장 위대했던 사원은 바로 이 왓 마하타. 왓 마하타시라는 이름 자체가 위대한 사원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아유타야에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흔적만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슬프고 괴로운 역사는 언제나 함께하는 거니까. 위대한 사원이었던 완 마하탓의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사원. 아유타야를 찾는 이들에게는 인스타 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보기와는 다르게 비극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다. 이 높은 계단을 다 올라야 했다면 이 나의 비극적인 사연도 만만치 않았겠지만, 계단이 위의 탑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이 기쁜 소식이 있다. 이곳은 왕위 계승 때문에 피를 흘렸던 역사 위에 지어진 사원이다. 첫째와 둘째가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싸우다 둘 다 죽고 결국 셋째가 왕이 된 비극. 첫째 왕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세력을 집결시켰고, 둘째 왕자는 그 맞은편인 이곳에서 자신의 진영을 꾸렸단다. 그리고 이 둘은 바로 이곳에서 코끼리를 타고 1대1로 결투를 벌이다가 둘 다 전사했다. 지금은 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이 빠탄 다리에서. 그렇게 왕이 된 셋째 왕자는 그들을 기리기 위해 싸움이 이뤄진 이 장소 바로 앞에 커다란 사원을 올렸다. 이 왓 라차브라나를. 그런데 사실 아유타야의 아픈 역사는 이런 것 따위가 아니다. 지금까지도 태국인들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감정들이 있다. 조금 전 얘기한 대로 아유타야는 3개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중 짜오프라야 강은 태국의 젖줄이라고도 일컬어지며 북쪽에서 아유타야를 지나 방콕까지 흐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다까지도 뻗어나가는 기나긴 강. 아유타야로부터 바다까지 이어지는 강의 길이는 약 100km 정도. 여기서 이 100km가 가지는 의미가 절묘하다.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의 교역선이 들어오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 동시에 바다로부터 침입해오는 적들의 함선이 들어오기에는 충분히 먼 거리. 그렇기에 아유타야의 가장 큰 위협은 수로가 아니라 육로였다. 버마. 우리가 현재 미얀마라고 부르는 이 오래된 왕국은 아유타야의 영원한 국적이었다. 이들은 호시탐탐 아유타야의 이 국제무역 통제권을 노렸고 무려 3세기에 걸친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을 치룬다.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을 훨씬 뛰어넘는 아득히 긴 시간 동안의 혈투. 그렇기에 버마는 좋든 싫든 아유타야, 즉 태국에 큰 영향을 준 나라다. 태국하면 딱 떠오르는 무에타이는 버마와의 전쟁에서 군사력을 기르기 위한 맨몸 무예였고, 코끼리를 적극적으로 전쟁 무기로 이용한 것도 이때부터란다. 오죽하면 태국의 성소수자가 많은 이유가 이 긴 전쟁의 시기에 남자아이들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시키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유력할 정도니까. 아유타야는 이들과의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했었다. 딱 2번을 제외하고. 하지만 이 2번의 패배는 이들에게 너무도 치명적이게 다가왔다. 2번 다 이 도시의 중심을 적에게 넘겨줬었으니 뭐.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패배의 흔적들. 같은 불교권 국가였던 버마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의 영혼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훼손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가장 당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그들은 적국의 부처를 유린했다. 목을 자르고 금박을 벗겨내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들 불교의 상징을 이 땅에 세웠다. 왓푸카우통은 아유타야가 첫 번째로 함락되었을 때 버마가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사원이다.
적의 심장부에 자신의 종교적 상징을 꽂아버렸던 거지. 그리고 아유타야는 이 한 번의 침입으로 15년을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다. 물론 그 치욕의 세월을 극복하고 17세기로 접어들며 세계적인 무역대국이 되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했다는 것. 왜냐면 똑같은 적에게 다시 패배하고 말았으니까. 이렇게 아유타야는 두 번째 패배 때 멸망하고 만다. 1767년. 태국 역사상 가장 긴 왕조. 417년간 33명의 왕이 다스리던 아유타야 왕국의 마지막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었다. 여느 왕조의 끝이 그렇듯.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배고파. 우돔솜분이란 태국어가 있다. 굳이 번역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중 젖을 담당하는 것, 바로 강이다. 태국의 강은 말이지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이다. 평평한 평야를 구불구불 흐르며 축적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영양소는 수많은 수중 생명이 살기 안성맞춤인 환경이란다. 그래서 태국은 바다 해산물도 유명하지만 강에 사는 민물고기가 더 유명하다. 자, 다시. 아유타야는 무려 3개의 강이 감싸고 있는 도시라고 했다. 대충 어떤지 감이 오지? 그중 아유타야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고 살았다는 음식. 한국에서는 소고기와 비견되는 식재료. 새우. 민물새우는 아유타야가 자랑하는 특산품이기도 하다. 이런 새우시장이라는 곳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이걸 안 먹어볼 순 없잖아. 젖과 꿀에서 꿀을 담당하는 건 쌀이겠지? 기본이 2모작이고 3모작도 가능한 세계적인 쌀 생산국. 그렇기에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 특히 간식거리가 풍부하다. 로티 사이마이는 아유타야를 대표하는 간식거리. 사방에 널려있는 사탕수수에서 얻은 설탕을 부글부글 끓이고 천천히 식힌 후 널찍한 판 위에서 수백 수천 번 치대면 이렇게 무슨 실타래처럼 모양이 나온다. 그럼 또 다시 사방에 널려있는 쌀로 반죽을 만들어 로띠라 부르는 전을 만들고 이걸 같이 싸서 먹는 아유타야 특유의 간식거리 로티 사이마이. 맛있냐고? 이게 맛 없겠어? 응? 거기다가 1년 내내, 아니 살아가는 평생 지천에 널린 각종 과일들과 허브들을 쌀을 포함한 다양한 곡식들과 융합하여 만든 간식거리들은 아유타야를 디저트의 천국으로 만들어줬다. 아유타야에 오면 이런 먹는 즐거움이 어마어마하다. 수백 년 전에 유적 옆에서 즐기는 수백 년 전의 먹거리들은 오늘날의 문화와 융합되어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보릿고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축복받은 땅.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DNA. 부럽다 정말. 하루의 끝이 다가오는 오후 늦지막. 붉은 해를 배경으로 멋지게 자리하고 있는 와차이 와타나람을 왔다. 역사공원에서 외딴 곳, 왕따처럼 떨어져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사원. 하지만 생긴 걸 보면 이건 뭐 자발적 왕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멋진 위용을 자랑한다. 딱 봐도 뭔가 좀 다르지? 여긴 불교의 건축 양식이 아닌 크메르 양식으로 지어진 사원이다.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어떤 왕의 어머니를 위해서 건설했다는 갈매기 우는 사연이 있다지만 나에게 와닿는 이 사원의 건축 이유는 캄보디아를 점령한 기념으로 지어졌다는 것. 한마디로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자랑 삼아 지은 사원이다. 그리고 이 영광의 사원에서 현대 사람들은 그 시절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자신들을 기록한다.
짜오프라야 강을 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사원은 해질녘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하루를 뜨겁게 달구었던 태양이 내려가면서 비추는 빛은 이 오래된 건축물 사이사이를 비춘다. 그리고 그 앞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 장관이다 정말.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유유히 떠다니는 저 보트를 좀 보라고. 그늘 하나 없는 이 미친 땡볕에서 저걸 보고 있으니 참 부럽다. 얼마나 시원할까? 응? 밤이 되면 시끌벅적해지는 거리, 아유타야 야시장. 온갖 길거리 음식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이 공간은 아유타야를 찾은 사람들의 저녁을 책임진다. 사실 멋들어진 노을이 지나가고 난 후 어두워진 이 도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멈춘다. 이때는 앙코르와트를 점령했던 영광도, 왕위를 노렸던 두 형제의 비극도 그저 지나간 일. 고요하고 은은하게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로 가득 찬 박물관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지만 난 이 박물관 안에서 시끌시끌한 시장이 너무 좋다. 사는 사람, 머무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 관계없이 위대한 사원이었던 완마하탄 바로 옆에서 자신들만의 위대한 시간을 갖는다. 이래서 난 태국의 역사 도시들이, 아니 태국이 좋나 보다. 태국의 처음을 볼 수 있는 스코타이에서도, 태국의 현재를 볼 수 있는 방콕에서도 그랬다. 가장 오래된 왕국의 유적 한복판에서 이들은 저녁을 먹었고, 가장 오래된 길 위에 지어진 집에서 이들은 살고 있었다. 이것은 가장 위대했던 이 역사의 도시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 공간은 여전히 태국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수백 년 전 왕이 승려들을 위해 세운 사원에서는 여전히 현대의 승려들이 공양을 드린다. 수백 년 전 세워진 태국 최초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미사가 열린다. 수백 년 전 즐겼던 일용한 약식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배불리고, 수백 년 전 북적였던 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이들이 예전 찬란했던 자신들의 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이렇듯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 행여나 부서지지 않을까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닌 조금은 거칠더라도 지금의 삶에 녹여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 태국은 이렇게 조금 투박하지만 자신들의 방식을 덤덤하게 지켜나간다. 아유타야는 이것을 다시 한번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멋진 도시였다. 그렇기에 여행자들이여, 아유타야는 꼭 태국의 역사만을 보기 위해 올 필요가 없다. 태국의 현재는 이 과거의 흔적 위에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know.